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팩트시트는 최종 마무리가 됐고 백악관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발표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문도 직접 받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일단 건조 추진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지지도 확보했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놨는데 일단은 발표 내용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내용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협상하는 과정에 소회를 좀 밝힌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협상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더 많은 관세를 올릴 테니, 많이 내려줄 테니 미국에다 더 투자를 해라. 이런 식의 요구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다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과 협상을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협상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소회를 좀 밝힌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도 미국에 너무 유리하게 협상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한 것이 공여가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공여하는 형태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나지 않는 곳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문구를 협상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힌 점도 뭐 일각에서 이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의식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끌었을 경우에 계속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한미 정상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 조율 때문에 그동안에 세부 내용이 발표가 못된 측면이 있고 결국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인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제 팩트시트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부담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미국과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는 걸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좀 직접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국민 불안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번 협상은 확실하게 미국과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주는 차원에서라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오래 걸린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솔직하게 이제 답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발표하시는 그 상황이 어색했죠. 왜냐하면 몇 가지는 팩트를 말씀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문제돼 왔던 3,500억 달러에 관련된 문제들,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 몇 개였거든요. 그다음에 안보실장 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지만 실제 대통령께서도 이 원잠 관련해서는 미국 건조는 없다. 이런 식의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 나 고생했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대응한 것은 좀 아쉽다. 한중 관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색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정치권에서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한 부분을 이거를 아쉽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안 맞는 것이 지금 그 자동차나 아니면 부품 관련해서는 25% 관세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빨리 플러스 잘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미국 요구를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이해신 거죠. 빨리 하되 잘해달라는 거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근데 이걸 마치 정치권에서
이거 미국의 요구를 전부 그냥 받아라라고 국민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사권 환수 부분도 실제 전사권 환수가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더 나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된 거잖아요.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진행 중이죠. 저 부분을 갖다가 저렇게 말씀 주시면 저게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완비된, 물론 정성적 평가가 주된 거지만 그 정도의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평가하신 건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합리성이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미국의 3,500억 달러가 가는데 이게 다시 회수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을 우린 요구했고 관철시켰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200억 달러씩 매년 가는 것이 이게 감내 가능하냐, 이런 이제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 범위와 관련된 것들이 이게 최선희 의원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등장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 주신 것이 이게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공여 아니냐는 불신과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합리성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또 표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의 뜻을 밝힌 것처럼 외교적 감사의 뜻을 밝힌 것, 이것을 뭐 의미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큰 틀 안에서 합의를 하면 구체적인 합의로,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 그 합의한 내용을 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자꾸 미국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실무자들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협상을 할 때 계속 다른 얘기들이나 다른 요구 조건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나왔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협상이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예컨대 우리나라 야당 정치권하고 미국과 합의하는 것처럼 합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 간에 그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뜻대로만 협상이 이렇게 뭐 빨리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큰 틀 안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 건데, 팩트시트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 협상이 큰 틀 안에 그 종결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이 총론적으로 나와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기자들한테 발표를 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들어봐야 알게 될 거고요. 팩트시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기자들한테 요약이 돼서 배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봤을 때는 그 기자들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이 건조 장소가 결정이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애초에 우리의 모든 대화의 전제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대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근데 이제 위 실장 말씀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뭔가 확정된 것 같지 않은 뉘앙스를 좀 받은 것이, 일단 한국에서 원잠을 건조하는 거, 그러니까 장소적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승인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고, 다만 건조 장소나 아니면 그 우라늄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년 정도의 그 연한이 있는 이 정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것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90%의 기술을 우리가 전수받을지 아니면 20% 정도의 어떤 그 원잠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기술은 어떻게 이전받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물론
이게 뭐 안보적인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얻겠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는 풍길만한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예.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것도 향후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법을 운운하시면서 관련법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얘기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 시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잠수함과 관련된 명확한 어디서 건조할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건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가라는 좀 의구심이 약간은 있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일단은 설명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 위치는 항공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농축이라든가 재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협정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속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글쎄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이 좀 늦어진 측면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행정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그리고 또 결국은 군사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국무부라든가 이런 곳들하고 조율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그 협정 문안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안보 협상 문제까지 좀 플러스해 가지고 협정문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이 팩트 시트에다가 담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성락 실장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차후에 계속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핵장 건조 문제는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한 것처럼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국내 건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미국 내 건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 건조를 하니 안 하니 이 얘기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한 것은 우리가 연료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다기보다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미국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그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농축과 재처리만 가능하게 만약에 협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고 우리가 원자로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핵 추진 원료까지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협상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를 마치 그 연료를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협정의 순서하고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국에서 뭐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시에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도 백악관으로부터도 뭐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라는 속보들이 들어왔고 언급해 주신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에서도 뭐 핵 추진 관련해서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또 들여다볼 내용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뭐 한국산 자동차라든가 목재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백악관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약은 최대 15%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측에서도 이제 이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전에 관세 협상 세부 합의에서 여전히 좀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었고 이 관세 발효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백악관 측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습니다. 저희 소급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저희 논의 전제가 된 것이 이게 언제 소급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도 사실은 이제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냐 아니면 우리의 법안을 제출해서 뭐 국회가 MOU에 대해서 이거를 비준 동의할 때냐 아니면 법안 통과 시점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그렇다고 치고
목재까지는 논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자,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대만 대비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합의된 걸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최혜국 대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아직까지는 저희는 대통령이나 유상남 안보실장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방위비 지출 관련돼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게 뭐 3.5까지 올리는 걸로 진행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잠수함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잠수함은 어디서 건조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총 5개 파트에 대한 이제 구성으로 나뉘어졌고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이번 내용들이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양국 간의 교역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앞으로 또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뭐 여러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대만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아졌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잘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네요. 네네. 뭐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뭐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문 안으로 문서로 확정을 해서 양국이 합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그대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10년간 분할해서 투자한다. 예. 그 투자에 대한 합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투자, 또 그 투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는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원칙 그대로 지켜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관세 15% 인하, 그리고 자동차 목재,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요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문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 국가는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도 결국 한국하고 대만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뜻은 그러니까 대만에 일정한 혜택을 주게 된다고 하는 혜택을 주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는 없다. 우리보다 교육 규모가 더 큰 국가는 대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걸 명문화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항공기 부품이나 제네릭 약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추가적인 관세를 우리한테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김용법 정책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이번 문서로 합의함으로써 제거된다고 하는 측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 미국이 더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관세를 얼마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정부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안전장치로 일단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아까 2천억 불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조성이 될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도 역시 달러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연 한 2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달러를 우리가 미국한테 투자를 하면 외환 시장에 불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외환 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자에 대해서 투자 시기라든가 투자 방법들을 유예하거나 다시 협상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전체적인 평을 해주셨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6천억 달러 얘기를 했는데 5천억 달러까지는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3,500달러 국가 투자에다가 1,500달러 기업들 직접 투자가 있으니까 5천억 달러고 1,000억 달러는 이전에 미국에서의 정상회담에 나왔던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1,000억 달러가 나가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5천억 달러는 일단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실제 이게 대만도 있고 반도체 경쟁국 중에 이제 일본도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경쟁국인데 최혜국 대우가 우리가 전반 보편적 최혜국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고 대만 대비 최혜국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래 규모가 큰 회사와의 관계, 국가의 관계에서 그보다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일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대로 해소된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배분 문제 관련돼서는 나중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각에서 조금 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바람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농산물 관련돼서 추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유성락 실장이 그런 말을 했죠. 협력 및 소통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 말은 수입 당시에 이제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검역 단계에서 어떤 또 규제 완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일각에서 약간 제기했던 문제를 아직까지는 전부 다 탈피한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고생한 건 맞지만 저희 생각에는 다소 좀 국민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설명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신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뭐 쌀이나 쇠고기 등 분야에서 뭐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언급해주신 것처럼 추후에 좀 지켜보거나 아니면 논의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서 저희들도 지켜봤던 부분이고 또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시비상권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국가 간에 절대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추가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추가로 뭔가를 요구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25% 그렇게 하면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일방주의식 방식으로 지금 관세를 통보하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미 FTA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협정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쌀이나 쇠고기 뭐 기타 어떤 그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농민들이 바랬던 것은 더 많은 분량의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수입 개방을 막았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 정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정책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MOU 체결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MOU 체결인데 이 정도 지금 설명 주신 부분이 확정된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김용범 실장 또는 유성락 안보실장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담았겠죠. 그런데 명백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크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추가 논의를 진행이 될 사안으로 보여져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자, 추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뜻을 전부 다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직까지 힘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고생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국내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어느 정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비준 동의를 하든 예. 뭔가 확정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정된 게 없고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법안에 담거나 아니면 비준 동의서에 담게 되면 이 부분도 뭔가 어색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된 고민이 정부와 국회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도 이것을 뭐 특별법으로 가져가는지 뭐 비준 동의로 가져가는지 이 부분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문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양국이 한미 당국이 지금 팩트시트를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세부 내용의 표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절차대로 그 시간 순대로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대미투자 특별법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액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또 우리가 달러가 뭐 지금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황에서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동의나 특히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법 형태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도로 비준 동의가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들 대부분 담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핵 협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 안에 담지 않아도 기존의 한미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간 합의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비준 동의도 필요하다고 좀 보는 것이 일단 헌법 규정상에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저희가 조약 형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에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외국과의 교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라 이런 취지의 이제 헌법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비준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을 할 때 돈을 갖다 미국에 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하려면 국회가 일단은 확정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불확정 내용에 대해서도 걱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해소가 되고 그 상태에서 비준 동의가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알 때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대통령께서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교섭을 하겠다, 투자처 선정을 하겠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이런 추상적 단어가 아니고 아예 일본처럼 에너지 분야에 뭐 3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어느 분야 방산에 얼마 정도 이렇게 분야를 크게 범주화해서 설정해놓고 그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기업체도 선정돼 있고 이 정도가 됐으면 저걸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게 상업적 합리성이 반영된 투자처 선정이 이미 돼버린 거죠.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았고 그 정도가 되면 국회에서 비준동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도 국민께서 크게 모르는 분야가 어디지라고 어떤 자문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협상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 100점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고 이제 여러 주변국들 또 미국을 비롯해서 또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도 또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좀 개선책을 모색하겠다 등으로 하면서 확장 억제력 공약을 거듭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뭐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계 설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군사 전문가들도 답변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동북아 정세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표현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해왔던 비핵화 전략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방력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군축을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생각해왔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다가 미국은 지금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미국과 합의해서 따내는 성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자권 전환 문제까지 같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주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 원칙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급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계속 고수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국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국방력하고 경제를 더 강화해서 우리가 중심에 서 있게 되면 상대방이 흔들지 못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미국과의 한미의 동맹, 군사적 동맹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 문제도 임기 내에 어디까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자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임기 내에 추진한다는 걸 목표로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미국과 조율해 나가고 평가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속도감이 붙을 수도 있고 좀 더뎌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뤄내겠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목표인 것이지 이뤄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삼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논의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듭지었지만 어쨌든 또다시 풀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한미 간의 전략적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조를 정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한중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언급을 안 하셨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것도 안보 환경과, 그러니까 지역 안보 환경, 이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원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실제 이 원잠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국의 안보 환경을 우리가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신동맹, 동맹 현대화 관련돼서 원잠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원잠이라는 것은 모르게 뭐 동해나 아니면 태평양을 누비면서 어느 정도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망 거리가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가장 그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요. 그럼 중국을 언급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의 그런 이 지역 방위와 관련돼서 뜻을 같이 한다라고 완전한 입장을 정리했어야 되는 거가 맞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원래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얘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핵을 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실제로 북한과 연결지어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국방비를 늘려서 자주 국방을 실현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한테 좋을지 아니면 미국의 안보 이 계획에 우리가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통령께서 기조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주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중국이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원잠은 우리가 뺏어오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따른 지역 나눠서 방해하는 부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도태하게 되면 일본이 그 공백을 채울 것이고 일본이 안보 공백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 공백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 같이 공급 사슬을 같이 구성한다는 거죠. 제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공급 질서를 막 세우는 마당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국제 기조에 따라서 뭔가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외교 다변화 좋죠. 안보도 마찬가지로 뭐 자주국방 좋죠. 아니, 미국도 못하는 자주국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북한 핵이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보 자주국방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하는 거는 약간 저는 정세 기조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국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적절성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관계를 가져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동 문서에 합의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핵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 대중관계를 만약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중국과의 경제를 제대로 못 풀어나갈 건 뻔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꼬였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같이 동맹으로서 함께 군사훈련을 하든 견제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될 입장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익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실사구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립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영 아니면 일이다. 이런 식의 사고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아까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확장 억제 전략 문제를 언급한 것도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확장 억제 전략이 그건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을 우리한테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존에도 다 합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 안보 동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전략과 그리고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핵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한다고 할 때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한테 핵잠수함 건조하십시오 이렇게 해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현명하다고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건데요. 중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핵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거고 다만 핵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얹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할 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강훈식 실장가 예전에 중국에게는 사전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실무진에서 설명을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식의 분업 구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으로 더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요, 수출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첨단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의 그 공급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유리하다는 것이지 중국과의 기존 무역 질서를 계속 물론 유지해야죠. 그러나 중국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에 따라서 우리로부터 많은 걸 사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어떤 그 무역상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그 필요에 따르면 우리는 경쟁국이라는 거죠. 이미 기술적 격차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그런 관점으로 뭐 안미 경중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 줄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무역 질서 재편되는 무역 질서 확실하게 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 일본은 확실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대북 유엔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동참해주고 뭔가 노력을 같이 해줘야지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지 중국은 북한 편에 서가지고 온갖 거 다 하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다음에 잠정 그 조치 수역 있잖아요. 그것도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눈치를 봐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못한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 개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하고 동일하게 우리 처지를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의 일종의 군사 기지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북아에 어떤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미국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 극우 정치권은 결국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기존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바로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비교하시는 건 좀 무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